직전 되면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불안하시죠?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답게, 본 운동은 본 운동답게, 정리 운동은 정리 운동답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연습이라는 거, 공연하는 것과 같다고. 자, 다음은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은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제 이제 생활체육 수업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수행하면서도 이게 큐 사인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기 영역 중에 가장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강을 보시면 각 영역별의 카운트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반드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아무리 잘 구성을 한다고 해도 각 영역의 할당 카운트를 채우지 못하면 감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는 카운트 구조부터 일단 정확하게 짚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험 볼 때는 이렇게 직접 선을 그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칸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았어요. 내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연습할 때 쓰시라고 좀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본 운동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장르별 필수 동작 5개를 어떻게 320카운트로 구성을 할까요? 현재 이제 공개된 요강 기준으로 보면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하나의 동작을 여러 카운트에 걸쳐서 지도하는 방식 모두 다 사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는 실제 수업처럼 참가자가 따라올 수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20카운트를 어떻게 채우지 라기보다 이 동작 하나를 수강생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동작 구성하기가 훨씬 편한데요. 가령 스쿠바 내가 동작으로 넣겠다 했을 때 먼저 하체 기준 그리고 업 리듬 같이 타면서 이런 것들 혹은 리스트롤 이런 것들을 조금 따로 박자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운트에는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나누어서 배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4카운트씩 동작 5개를 하고 지나가셔도 좋지만 한 동작당 32카운트씩 배치를 하고 이후에 느리게 한번 풀 안무를 하고 혹은 정배속 안무를 하고 이런 형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전자처럼 풀어 나갔는데 320카운트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수험자분들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성 중에 이제 준비 운동의 바운스의 선택, 바운스 어떤 동작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자주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운스가 준비 운동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의 목적에 맞느냐 이 부분을 조금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준비 운동은 본 운동 가기 전에 몸을 깨우고 체온을 올리고 관절을 좀 움직여주고 움직일 준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부터 너무 어렵고 숨찬 바운스보다는 준비 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바운스 동작들로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답게, 본 운동은 본 운동답게, 정리 운동은 정리 운동답게 항목에 맞는 목적의 동작들로 잘 구성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의 채점 영역에 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이 파트는 춤 실력을 보여준 영역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이 생체 현장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지도자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각 단계의 운동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생체 시험인 만큼 우리 생활체육 수업의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구성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도법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실기 영역 중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파트
임기응변이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이제 조별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이제 어떤 동작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준비와 연습이 잘 되어야 하는 파트가 아닐까.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제시한 동작을 얼마나 멋지게 추느냐, 이 춤을 보여주는 파트가 아닌 거 아시죠? 지도법. 자, 그래서 그 동작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도법이 배점이 30점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 제시된 동작 자체를 모르거나 다른 동작으로 잘못 지도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의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실기 전체 이 합격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수 동작을 외울 때 동작 이름만 외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최소한 각 그 필수 동작들을 4카운트에서 한 16카운트 정도로 요거를 안무화해서 몸에 익혀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동작이 나와도 설명할 재료가 생겨요. 최하점은 아니야. 그리고 지도법은 이제 어느 정도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동작마다 새로운 설명들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제 본인만의 지도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 6가지 단계를 가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동작 이름을 소개해요. 그리고 가볍게 동작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작의 핵심적인 그런 움직임의 설명이라던가 뭐 하체, 상체 이렇게 따로 좀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카운트로 이제 안무화한 이 동작을 천천히 진행하고 이제 그 BGM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음악에 맞춰서 이제 뭐 느리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그래도 남는 것 같다. 그러면 포인트 그런 설명 하나 덧붙이면서 다시 진행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단계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어떤 동작이 나와도 이제 그 틀 안에서 넣어서 설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시험에서는 이제 앞에 계신 심사위원님들을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심사위원님들을 모의 수강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개 숙이고 혼자 이렇게 지도 조용히 막 하는 것보다는 눈도 조금 아이 컨택도 하고 실제 수업 진행하시는 것처럼 목소리도 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시선 처리, 뭐 설명, 뭐 큐사인 이게 모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강에 보면은 이제 재미와 흥미성 유도 이런 평가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동작만 딱딱하게 1, 2, 3, 4입니다. 뭐 1, 2, 3, 4 이렇게 딱딱하게 설명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2, 3분 정도를 계속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의 지도이지만 뭔가 수강생이 즐겁게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도 이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리액션, 칭찬. 예를 들면 중간에 좋아요, 좋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멘트들 적절히 섞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비교적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수업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도법 이거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니까 이 환경도 그렇고 목소리가 계속 막 작아져. 앞에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심사위원님들을 평가위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수업에 처음 참여한 수강생 분이다. 이렇게 조금 마인드 세팅을 맞춰주시고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 선생님 설명 잘하네 뭐 이런 인상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동작 연습할 때부터 동작만 추지 마시고 이게 실제 수업한다고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음악을 이길 만큼 목소리도 좀 크게 쓰시고 큐사인도 넣어보시고 표정도 쓰고 동작 설명도 꼭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지도법 파트에서는 수강자가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요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주시고, 결국 지도법 또한 춤 보는 시험이 아니라 댄스 지도자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마찬가지 계속 생각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슬 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구슬은 거의 시험 직전에 막 벼락치기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기 70점, 구슬 70점, 각 70점 이상이 나와야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구슬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26년도는 작년보다 구슬의 이 평가 영역이 세분화되었어요. 그래서 준비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시험이니까 올해 시험이 끝나봐야 어떤 문제 경향이 나오는지 알게 되겠지만, 이전까지의 문제 경향을 보면은 락킹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힙합 장르 6가지를 말하시오, 요런 것들. 작년에 또 경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예술 심사의 역할 5가지는, 기술 심사의 역할은, 경기 중 금지 동작은 요런 문제들로 키워드가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 경기 규정집은 그냥 달달 외워야 하는 것 같아요. No! God, please, no! 자, 그렇습니다. 이게 실기 4개 영역을 진행한 뒤에 구술까지 시험이 그냥 원스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구술의 20문항을 10분 정도 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술 준비하실 때 이 한 항목에 대한 것들을 면접처럼 자기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하는 방식보다는 질문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딱딱딱 정리하는 그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구술 준비하실 때 답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혹은 키워드부터 정리를 해서 계속 입 밖으로 말하면서 암기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말을 해보는 거랑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는 완전 갭 차이가 크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 내용을 우리 수강생한테 설명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요 관점으로 한 번씩 말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구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구술은 예전보다 평가 항목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고, 단순 암기보다 설명 능력과 지도자 관점의 사고가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올해 구술은 힙합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힙합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도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시험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신 내용들을 입 밖으로 계속 말씀해 보시기. 마지막으로 저희 나날이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 동작 파트에서 각 영역이 32카운트인데 사이드 바운스도 16카운트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구성해도 되나요? 네, 이 부분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강에서는 사이드 바운스 32카운트 요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동작만 32카운트를 유지하라 이런 명시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동작을 32카운트를 다 써서 데벨롭하는 구성으로 가든 아니면 4동작을 8카운트씩 구성하든 그거는 이제 수험자 선생님들 마음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2동작을 16카운트씩 넣으면 짜기도 편하고 시연하기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 동작은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단순하고 정확하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순하고 정확한 쪽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기초 동작은 배점이 10점이고 평가 기준도 리듬감, 정확성, 이제 큐사인 선택, 자,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안무 창작 능력을 보는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해도 되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리듬이 흔들리거나
뭐 동작 특성이 흐려지면은 감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아 이건 업바운스, 아 누가 봐도 이건 다운바운스구나, 아 누가 봐도 이건 아이솔레이션이다, 요렇게 보이게 구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건 사실 저도 심사위원이 아니고 협회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관통하는 이 정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지도자 시험이라는 거. 이 힙합 댄스를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에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그 지도력 능력에 대한 부분이 거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질문, 지도자 답변 툴이 있을까요? 요거 아까 지도법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이 질문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이면은 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를 싹 정리하고 실제 말하는 연습, 그리고 실기도 마찬가지, 음원이 나왔으니까 수정, 픽스, 반복, 수정 정리를 하고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입장하세요. 그래서 각 항목을 계속 촬영하고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고, 큐사인 요게 음원을 이기셔야 해요. 그래서 목소리 볼륨, 그 다음에 지도자스러운 톤,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영상 모니터링,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구슬도 마찬가지. 관련 예상 문제를 키워드 답변들 정리하셔서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이제 말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는 실기, 우리 음원에 맞춰서 하는 거 안 틀리게 계속 반복해 보시고, 그리고 말하는 부분들, 큐사인이라던가 뭐 지도법, 구슬, 이런 말하기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 생활체육지도사 2급 힙합 실기구슬 요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작년에 제가 수험생 시절에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8주 코스 이런 것도 진행해보고 교재도 만들고 구슬 라이브 특강도 했었어요. 1대1 피드백 세션도 좀 진행해보았는데 이렇게 또 저 혼자 이 시험을 만나서 이해하는 것들과 또 여러 사람들,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뭐 이런 장르도 있고 저런 장르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얘기하면서 또 알게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지 약간 비슷한 결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생체 시리즈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실기 발표가 이제 7월 중순 예정이라고 해요. 슬슬 이제 다음 시리즈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에게 나나리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나 궁금한 뭐 그런 주제, 재밌겠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콘텐츠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남은 기간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끝까지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시험장에서 준비한 만큼 충분히 보여주고 오세요. 공연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화이팅! 예!